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법 자금 혐의가 3억이 아니다, 7억이다 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할 감이냐, 윤관석도 풀어줘라 라고 얘기했던 송영길 전 대표. 그런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 액수가 3억이 아닌 7억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씨가 마련한 3억에 또 다른 사업가들이 마련한 4억이 더해져 송영길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이 제공됐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행돼 문제가 없는 후원금이다. 그러니까 액수는 저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 7억이요? 근데 7억이라고 해도 큰 의미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돈이 뇌물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의미가 되는데 정치 자금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징역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제가 양형 기준도 없어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는 양형 기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저 정도면은 이렇게 좀 아무래도 3억보다는 중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지만 예. 형량 자체로 양형 자체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네.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의 경계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내가 뇌물을 주고 싶은데 이 건과 다르게 뇌물을 바로 건네면 나중에 적발될 가능성도 크니까 정치 자금으로 좀 주고 싶은데 한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티 안 나게 차명으로 좀 금액을 올려서 외곽 조직 통해서 영수증도 안 받고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것과 뇌물의 경계는 뭡니까? 그거는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다. 내가 이걸 갖다가 돈을 주는 대신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 아니 단적으로 지금 최소한 4천만 원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거기 지방의 어떤 상공회의소 회장이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폐기물 업체를 증설하고 싶어요, 소각장을. 네.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넘어간 돈이 최소한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가르는 경계선은 매우 모호한데 수사하는 기관이 대가성을 잡아서 네네. 대가성이 들키면 뇌물일 수 있고 그렇죠. 안 들키면 그냥 불법 정치 자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예컨대 4천만 원이면 지금 이야기 나오는 3억, 7억 이런 것에 비하면은 작은 금액인 것 같이 보여도 이 특가법상의 뇌물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제가 그 양형 기준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그 실형이 나오는데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중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 가중되는 사유가 뭐냐면은 피지휘자를 교사하거나 그 뇌물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뇌물을 준 그 사람의 그 의도가 완전히 달성이 됐거나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기 밑에 이제 하급직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 받는 거하고 최고위급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런 분들이 뇌물 받는 거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당시에 여당의 당대표였었으니까 아니면은 여당의 다선 의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최고위직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 양형이 3년에서 5년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죄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죄까지 더해지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속 가능성이 크다.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네, 이정근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부터 다 네.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친구 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오늘 보도만 가지고서는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바는 없는데 사실 보세요. 원래 송영길 대표에게 가졌던 혐의는 뭡니까?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나눠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송영길의 정책 연구소, 그러니까 싱크탱크에 대한 7억 이상하다 좀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예. 이런 건데요. 지금 송영길 대표 측이
해명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 영수증을 발급했다라고 하는 건 정치자금 영수증이 아니고요. 기부금 지정단체로 돼 있는 거예요. 저게 아마 국회에서 됐든 아니면 기재부에서 됐든 공식적인 데고 국가에게 다 회계보고를 다 해야 되고 하는 곳입니다. 최종적으로 저기에서 정책적인 연구를 해서 송영길 대표에게 도움을 줬는지 어땠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겁니다.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다라고 규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라고 이렇게 법에 맞춰서 아마 이 돈을 이제 기부금을 냈을 거고요. 이 기부금을 회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꺼내 써서 그 사적으로 송영길이라고 예. 하는 개인 정치인에게 썼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러나 돈이 단순히 그렇게 7억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마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 검찰이 예.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청구한다 그러면 아마 그 재판부에 엄청 소명을 잘 하시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저거는 그냥 무려 7억이에요라고 이제 분위기만 잡았지 아마 그 사법부가 판단할 때는 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곧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니까 좀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